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전기차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더 이상 테슬라도 유럽의 명차들도 아닙니다. 지금 멕시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전기차들입니다. BYD, 니오, 엑스펑.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이 차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급 성능, 가격은 절반, 완충 한 번에 600km, 풀옵션 기본 제공, 지금 계약하면 충전 크레딧 무료. 공격적인 마케팅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할인, 무이자, 사은품, 거부하기 힘든 조건들이 쏟아졌죠.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은 하나둘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중국 전기차는 멕시코에서 200% 이상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존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했죠. 그리고 이 열풍 속에서 한 남자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 멕시코 시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대 가장입니다. 10년을 타던 낡은 가솔린 차를 드디어 바꿀 때가 왔습니다. 전기차 시대라잖아. 이제 휘발유 차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유류비도 아낄 겸 전기차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 하지만 문제는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 수많은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 큰 고민은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한 대에 수천만 원을 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카를로스 앞에는 선택지가 딱 두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자동차, 다른 하나는 중국 브랜드. 그리고 그는 곧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카를로스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현대자동차 전시장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차부터 보자. 주변에서 현대차 타는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전시장에 들어서자 깔끔한 전기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현대 아이오닉 5. 세련된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이라는 평판. 선생님, 이 차는 멕시코에서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장률이 낮고 AS가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하죠. 딜러의 설명을 들으며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딜러가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카를로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기본 가격이고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옵션을 빼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요즘 전기차는 기본 옵션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배터리 관련 시스템이나 급속 충전 기능 같은 건 꼭 필요하시고. 카를로스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격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는 카를로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좋긴 한데 가격이 문제네. 이 돈이면 애들 학원비 1년치는 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를로스는 또 다른 전시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LED 조명, 거대한 현수막, 중국 전기차 특별 할인 행사, 지금 계약하면 50% 할인. 카를로스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볼까?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현대 전시장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음료수, 과자, 심지어 마사지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계약하면 엄청난 혜택을 드립니다. 젊은 딜러가 활기차게 다가왔습니다. 저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물론이죠. 편하게 둘러보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카를로스는 전시된 차를 둘러봤습니다. 외관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현대차 못지않게 세련됐습니다.
이 차는 우리의 최신 모델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650km를 달릴 수 있고요. 급속 충전은 30분이면 80%까지 가능합니다. 성능이 꽤 좋네요. 당연하죠. 테슬라와 동급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요. 실내 공간도 보세요. 이 가격대에서 이런 공간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딜러는 차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실내는 정말 넓었습니다. 가죽 시트, 대형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딜러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실행했습니다. 앱으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원격 시동, 에어컨 제어, 충전 상태 실시간 확인, 심지어 차량 위치 추적까지. 화면에서는 차량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배터리 잔량, 타이어 공기압, 실내 온도. 와, 이건 정말 미래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딜러가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격입니다. 카를로스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대차의 거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네, 오늘 계약하시면 이 가격입니다. 게다가 24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요. 충전 크레딧 1년치 무료 제공, 그리고 딜러는 계속해서 혜택 목록을 읊어댔습니다. 무료 홈 충전기 설치, 3년 무상보험, 첫해 무상점검, 심지어 계약금도 파격적으로 낮았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기회 아닌가요? 카를로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차는 60만 페소인데 이건 30만 페소? 거의 절반이잖아. 게다가 옵션도 다 들어있고. 고민되시죠? 당연합니다. 큰돈이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딜러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격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행사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딜러가 주차장을 가르쳤습니다. 보이시죠? 저기 3대 남았습니다. 오늘만 벌써 5대가 나갔어요. 늦으시면 다음 입고까지 2개월 기다리셔야 합니다. 카를로스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인가?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금만 걸어두시는 건 어떠세요? 3일 내로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됩니다. 하지만 차량은 확보하실 수 있고요. 카를로스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견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차, 하나는 중국차. 가격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옆집에 사는 친구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마르코는 6개월 전에 현대 아이오닉 5를 샀습니다. 마르코, 너 전기차 어때? 만족해? 아주 좋아. 고장 한 번도 없고 충전도 편하고. 왜? 나도 전기차 사려고 하는데 현대차 보긴 했는데 좀 비싸더라. 비싸긴 하지. 그래도 차는 안전이 제일이야. 고장 났을 때 중요하거든. 중국차는 어떻게 생각해? 마르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글쎄, 요즘 많이 탄다고는 하는데 나라면 안 살 것 같아. 차는 오래 타는 건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커. 거의 절반이야. 그건 맞아. 근데 카를로스, 나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설마 차가 쉽게 고장 나겠어? 게다가 다들 중국차 탄다잖아. 마르코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다음날 아침, 카를로스는 중국차 전시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갔던 사람인데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카를로스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2주 후
새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최신 기들이 가득한 실내. 우와, 정말 멋지다. 아내와 아이들도 신나 있습니다. 아빠, 이 차 진짜 좋다. 그치? 아빠가 잘 샀지? 카를로스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잘 샀어. 이 돈으로 뭘 더 바라겠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 차를 받은 지 한 달. 카를로스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웠습니다. 조용한 엔진음, 부드러운 가속, 그리고 무엇보다 주유소를 지나칠 때마다 느껴지는 뿌듯함. 역시 전기차야.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좋네. 충전도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집 근처 쇼핑몰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었고 장 보는 동안 충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30분이면 80%라고 했지? 딱 좋네. 주말마다 가족들과 드라이브를 다녔습니다. 아빠, 이 차 정말 좋아요. 그렇지? 아빠가 잘 샀지? 한 달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충도 잘 됐고 배터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마르코가 괜히 걱정했네. 중국차도 인기 많잖아. 동료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야, 중국 전기차 진짜 괜찮더라.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너희도 살 때 고려해봐. 그런데 정확히 한 달하고도 3일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카를로스는 평소처럼 쇼핑몰 충전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충전기를 꼽고 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20%, 완충까지 40분 예상. 그리고 카를로스는 쇼핑몰로 들어갔습니다. 40분 후 그는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시보드를 보니 배터리가 80%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앱을 확인해 봤습니다. 앱에는 충전 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완료? 80%가 완료라고? 카를로스는 다시 충전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니 다른 차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다 충전하셨으면 비켜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카를로스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빼야 했습니다. 80%면 충분하지 뭐. 당분간은 괜찮겠지. 충전기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분명 완충까지 40분이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를로스가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시보드의 배터리 잔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 어제 80%였는데? 밤새 10%가 줄어든 것입니다. 주차만 해두는데 말이죠. 이상하네. 뭐 전기라도 샜나? 카를로스는 앱을 열어 확인해 봤습니다. 앱에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상태 양호, 시스템 상태 정상. 기분 탓인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날 저녁 카를로스는 다시 충전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55%, 완충까지 35분. 카를로스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5분이 지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배터리는 85%에 멈춰 있었습니다. 또 왜 이러는 거야? 앱은 또 충전 완료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충전기를 뽑았다가 다시 꽂아봤습니다. 잠시 충전이 시작된 듯 하더니 곧 멈췄습니다. 배터리 온도 높음, 충전 대기 중. 대시보드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온도? 밖이 춥지도 않은데? 카를로스는 차 보닛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기차 구조를 잘 몰랐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한 달 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그날부터 카를로스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배터리는 75%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날 85%였는데 또 10%가 줄어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회사 주차장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 새 차 어때? 벌써 한 달 됐지? 그게 이상하게 요즘 충전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완충이 안 돼. 80% 정도에서 계속 멈춰. 한 달 동안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러네.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거 배터리 관리 시스템 문제 아니야? 서비스 센터 가봐. 서비스 센터. 카를로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만에 벌써 문제가 생기다니. 주말, 카를로스는 다른 충전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그 충전소가 문제였을지도 몰라. 이번에는 시내 대형 충전소였습니다. 최신형 급속 충전기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선 되겠지. 카를로스는 충전기를 꼽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20%에서 시작해서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30%, 40%, 50%. 좋아, 이번에는 완충되는 거야. 60%, 70%,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확히 78%에서. 또? 왜 또 멈춰? 카를로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서 충전하던 사람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차가 자꾸 이상해서요. 무슨 차 하세요? 카를로스가 차 브랜드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차요? 왜요? 아세요? 아니, 제 친구도 그 차를 타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진짜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충전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두 달쯤 지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카를로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를로스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국 전기차 충전 문제.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로 완충 불가. 충전 80% 이상 안 되는 문제 다수 제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하나 대응 지연. 한 달 이후부터 증상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카를로스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 있어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러네요. 서비스 센터 갔는데 해결 안 됨. 부품 교체해야 한다는데 3개월 걸린대요. 완충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카를로스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뿐이었습니다. 78%, 80%, 85%, 절대 100%가 되지 않는 숫자들. 한 달 동안 속은 거였어? 완충을 한 번도 못하는 차를 산 거야? 다음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터리가 6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78%였는데 주차만 해뒀는데 13%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카를로스는 당장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충전이 80%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해두면 배터리가 계속 줄어들어요. 한 달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러네요. 그 증상이시군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익숙한 듯 했습니다. 그 증상? 많이 들어본 건가? 언제 방문 가능하신가요? 최대한 빨리요. 내일에도 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가 2주 후입니다. 2주요? 그동안 어떻게 차를 타요? 일단 80%까지는 충전이 되신다고 하셨죠? 그 정도면 일상 주행에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문제 없다고요? 밤새 10%씩 줄어드는데요?
앱에서 배터리 절약 모드를 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카를로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새 차를 샀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오후 카를로스는 집 근처에서 마르코를 마주쳤습니다. 마르코는 현대 전기차로 쇼핑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새 차 한 달 됐지? 어때? 잘 타고 다녀? 카를로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의 차는 말끔했고 마르코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르코, 너는 어때? 현대차 산지 꽤 됐지? 나? 아주 좋아. 충전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어. 그래, 다행이네. 너는? 중국차 샀다며. 한 달 써보니까 어때? 그게... 카를로스는 말을 흐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괜찮아, 잘 타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나중에 한번 태워줘. 마르코가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세련된 디자인. 하지만 그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차에 문제가 좀 있어. 문제? 무슨 문제? 이제 겨우 한 달 됐잖아.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완충이 안 되고 배터리도 자꾸 줄어들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서비스 센터는? 2주 후에나 예약이 잡혔어. 2주나? 그동안은? 일단 타야지. 80%까지는 충전되니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현대차 사자고 했을 때 알아, 내 잘못이야. 카를로스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싼 가격에 속았다는 것을, 편리함과 혜택이라는 말에 넘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았고 차는 이미 그의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카를로스에게는 지옥 같은 2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것이 악몽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70%에서 시작하고 어떤 날은 65%에서 시작했습니다. 완충은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비스 센터 예약일이 왔습니다. 카를로스는 아침 일찍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사람들의 차 키를 보니 대부분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1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카를로스의 차례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젊은 정비사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충전이 80%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만 해둬도 배터리가 계속 줄어들어요.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비사는 카를로스의 차에 진단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정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뭐가 문제인가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 고칠 수 있나요? 정비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통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안 됩니다. 배터리 관리 유닛 자체를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카를로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부품을 중국 본사에서 가져와야 해서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 정도 걸립니다. 6주요? 네,
죄송합니다.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요. 그럼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를 못 타나요? 정비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타실 수는 있습니다. 80%까지는 충전이 되시니까 일상주행이라고요?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10%씩 배터리가 줄어드는데 일상주행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2, 3일에 한 번씩 충전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지금으로선 뭐예요? 새 차를 샀는데 한 달 만에 고장났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비사가 고개를 낮췄습니다. 고객님, 일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부터 해보시겠어요? 혹시 그걸로 해결될 수도 됩니까? 솔직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카를로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30분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업데이트 됐습니다. 한번 충전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부품 주문 들어갑니다. 그럼 2주에서 6주. 알겠습니다. 카를로스는 서비스 센터를 나왔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였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한 달 만에 이런 꼴을. 그날 저녁 카를로스는 근처 충전소로 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현재 배터리 45%. 제발 이번엔 완충하게 해주세요. 카를로스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50%, 60%, 70%.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80% 넘어가라. 75%, 78%, 79%, 그리고 80%. 멈췄습니다. 젠장. 카를로스는 핸들을 쳤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충전기에 익숙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마르코였습니다. 카를로스? 여기서 뭐해? 아, 충전하고 있었어. 마르코가 카를로스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마르코는 자신의 차에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30분만 있으면 완충이네. 지금 35%인데. 카를로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차는 80%에 멈춰 있고 완충은 꿈도 꿀 수 없는데 마르코의 차는 35%에서 시작해서 완충이 된다니. 너 충전 얼마나 됐어? 80%. 충분하네. 나는 완충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멀리 드라이브 가기로 했거든. 그래, 좋겠다.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르코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카를로스, 정말 괜찮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카를로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차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완충이 안 돼. 80% 이상 안 올라가. 마르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서비스 센터는 갔어? 오늘 다녀왔어. 근데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와야 한대. 6주 걸린대. 6주나? 그동안 이렇게 타야 해. 마르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차는 고장났을 때가 중요하다고. 알아. 내가 잘못 선택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분 후 마르코의 차는 완충이 되었습니다. 나 가봐야겠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 잘 가. 마르코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조용하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카를로스는 혼자 남았습니다. 80%에 멈춰있는 자신의 차와 함께. 그는 차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전부가 아니었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카를로스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서비스 센터 다녀왔어. 부품 교체해야 한대. 6주 걸린대. 6주? 그럼 그동안은? 이렇게 타야지. 80%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 친정 가기로 했잖아. 왕복 400km인데 괜찮겠어? 카를로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80%로는 200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중간에 충전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80%까지밖에 안 됩니다. 모르겠어. 기차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새 차를 샀는데 기차를 타고 가? 아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비교가 되었습니다. 마르코의 현대차, 완충 가능, 아무 문제 없음, 가족여행 가능, 자신의 중국차, 80%까지만 충전, 매일 배터리 감소, 장거리 여행 불가능, 가격 차이는 25만 페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25만 페소를 아끼려다가 카를로스는 훨씬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 안정,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요. 다음날 아침, 카를로스는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배터리는 68%였습니다. 어젯밤 80%로 충전했는데 또 12%가 사라졌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후안이 다가왔습니다. 카를로스, 새 차 샀다며? 중국 전기차? 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 무슨 문제? 충전이 제대로 안 돼요. 완충이 안 되고 배터리도 자꾸 줄어들고. 후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여기 주차장에서 그 브랜드 차 몇 대 보는데 다들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 진짜요? 저기 3층에 주차하는 사람도 그래. 충전소에서 맨날 고생한다고. 그래서 결국 차 팔고 한국차로 바꿨어. 한국차요? 그래, 현대차. 지금은 아주 만족한다고 하더라고. 고장도 없고 충전도 잘 되고. 카를로스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 카를로스는 동료들과 구내 식당에 갔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페드로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 너 전기차 샀다며? 어때? 글쎄, 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카를로스가 상황을 설명하자 페드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기차 안 사는 거야. 특히 중국차는 절대 안 사. 옆에 있던 루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전기차 고민 중인데 현대차 보고 있어.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 현대차는 튼튼하지. 내 형이 현대차 사는데 3년째 아무 문제 없대. 페드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바로 고쳐주잖아. AS가 좋아. 부품도 빨리 오고. 카를로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카를로스는 다시 충전소로 향했습니다. 배터리가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충전소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차들이 충전 중이었습니다. 테슬라, 현대, 도요타, 그리고 카를로스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한 대 보였습니다. 카를로스는 그 차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저도 같은 차 타는데 혹시 충전 문제 있으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당신도요? 저는 2달째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진짜요? 서비스 센터는 안 가봤어요? 3번이나 갔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하고 부품도 교체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카를로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품 교체해도 안 됐다고요? 네,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또 똑같아졌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차를 팔고 싶은데 중고차 시장에서 이 브랜드는 값을 못 받아요. 다들 문제 있다는 걸 알거든요. 후회해요. 진짜 많이. 그냥 처음부터 한국차나 일본차를 살 걸. 카를로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사람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부품 교체도 안 된다고? 그럼 나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르코가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어디 갔다 와? 충전하고. 아, 그래. 나도 방금 충전하고 왔어. 마르코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과달라하라 가기로 했어. 600km 정도인데 완충하면 한 번에 다녀올 수 있어. 카를로스는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200km도 불안한데 마르코는 600km를 거뜬히 간다니. 좋겠다. 카를로스, 너도 가족들이랑 어디 가봐. 전기차는 장거리 여행이 진짜 좋아. 카를로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차로는 장거리 여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차 생각. 아직도 그래? 부품이 와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충전소에서 만난 사람 얘기 들으니까 부품 교체해도 또 똑같아진대.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모르겠어. 팔자니 값도 안 나가고. 차라리 그때 현대차를 살 걸 그랬어. 나도 알아. 내가 바보같이 가격에.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만 페소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가족들한테 미안해. 그날 밤 카를로스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같은 차를 가진 사람들의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이 차 사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충전 문제 해결할 방법 아시는 분?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 6주 걸린다는데 정상인가요?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한 댓글에 눈이 멈췄습니다. 나는 가장 싼 차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싼 불편을 산 거였습니다. 그 문장이 카를로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상황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깨달았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중요했습니다. 고장났을 때 제대로 고쳐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품이 빨리 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없이 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는 25만 페소를 아꼈지만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절약인가? 카를로스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6주가 지났습니다. 카를로스는 서비스 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를로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주.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80%의 배터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카를로스는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겼습니다. 교체 작업에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4시간 후 정비사가 나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배터리 관리 유닛 교체했고 소프트웨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완충되나요? 네, 테스트해보니 정상입니다. 카를로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으로 탈 수 있겠구나. 집으로 가는 길, 카를로스는 충전소에 들렸습니다. 배터리는 55%였습니다.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완충까지 35분 예상. 카를로스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60%, 70%, 80%. 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85%, 90%, 95%. 됐다. 100%. 완충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반겼습니다. 어때? 고쳐졌어? 이제 완충돼.
다행이다. 그런데 6주 걸렸어. 새 차 샀는데 6주를 고장난 차로 타야 했다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됐으면 다행이지 뭐. 그날 밤 카를로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2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를 산다는 설렘, 한 달간의 행복,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문제들, 완충이 안 되는 불안감, 매일 아침 줄어드는 배터리,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마르코의 현대차. 다음 주 카를로스는 회사 동료 루이스를 만났습니다.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 나 전기차 사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줘. 너 중국차 타잖아. 어때? 카를로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루이스, 내 조언은 다른 차 사. 왜? 중국차는 안 좋아? 가격은 싸, 확실히. 거의 절반이지. 그런데 고장 났을 때가 문제야. 나는 한 달 만에 문제 생겼고 부품 오는데 6주 걸렸어. 그동안 완충도 안 되고 매일 불편했어. 현대차는 중국차보다는 비싸. 하지만 고장은 안 나. 그리고 만약 고장 나도 빨리 고쳐줘. 부품도 빨리 오고 AS도 좋고. 루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현대차로 알아볼게. 고마워. 루이스, 차는 단순히 스펙이나 옵션만 보는 게 아니야.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가 더 중요해. 그날 저녁, 카를로스는 집 앞에서 마르코를 만났습니다. 카를로스, 차 고쳤다며. 축하해. 고마워. 이제 완충돼. 다행이다. 그런데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어. 마르코가 카를로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괜찮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갈까? 그래, 좋지. 카를로스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차를 샀더라면. 그날 밤 카를로스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는 주저없이 현대차를 샀을 것입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한 달 후 카를로스의 차는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충전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완충은 되지만 평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카를로스는 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예약은 2주 후입니다. 카를로스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켰습니다. 팔아야겠어. 검색창에 자신의 차 모델을 입력했습니다. 시세가 나왔습니다. 구입가의 60%. 겨우 3개월 탔는데 이미 40%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카를로스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팔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손해였습니다. 그는 이 차를 계속 타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비스 센터에 가고 부품을 기다리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카를로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집 마르코의 현대 아이오닉이 주차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멕시코시티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수많은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도요타, 그리고 현대. 그 중에서도 현대 전기차는 조용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집 앞에는 중국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외관 뒤에 숨겨진 풀 수 없는 끝없는 문제들과 함께 값싼 가격표 뒤에 감춰진 값비싼 대가와 함께 말이죠. 여러분,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옵션도 저렴한 가격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AS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이 진짜 가성비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카를로스처럼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사지 마세요. 전기차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스템, 전자부품 모두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